여러분, 믿기 힘든 드라마가 오늘 오라클 파크에서 펼쳐졌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이정후 선수가 있었죠. 홈런 하나로 샌프란시스코를 들썩이게 만들었고 팬들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든 그의 이야기. 단순한 경기 리포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드라마의 모든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정후 선수가 또 한 번 홈런을 터뜨리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홈런, 단순한 점수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 배경엔 놀라운 드라마가 숨어 있었죠. 한국 시간 5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시리즈 3차전. 전날 이정후는 9회 말 동점 상황에서 극적인 3런 홈런을 날리며 팀의 소중한 승리를 안겼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 팬들뿐 아니라 미국 현지 언론과 팬들까지 그의 클러치 능력에 열광하게 만들었죠. 특히 이정후 선수의 홈런은 8회 말 2사 1루와 2루의 득점 찬스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상대 투수 조맨티플리의 커브볼을 정확히 받아친 이정후 선수는 힘있게 당겨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시즌 어허 홈런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타구는 정확히 담장 위 관중석에 떨어졌고 오라클 파크를 가득 메운 홈팬들은 일제히 환호를 터뜨리며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홈런이자 홈에서의 첫 홈런이었기에 그 기쁨은 더욱 컸습니다. 홈런 직후 미국 스포츠 중계 방송사 NBC 스포츠 베이 에리어는 특별한 장면을 포착하였습니다. 바로 이정후 선수의 팬클럽인 후리건스의 열광적인 응원 장면이었습니다. 후리건스는 이정후 선수의 이름 후 EHO와 유럽 축구에서 열정적인 서포터를 의미하는 단어인 훌리건을 결합해 만든 이름으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열혈 팬인 카일 스밀리를 중심으로 조직된 팬클럽입니다. 후리건스는 이정후 선수의 타석마다 다양한 응원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구단 내에서도 독특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꽃 모양의 모자를 착용하고 후리건스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채 오라클 파크를 가득 메우며 응원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팬클럽 결성 초기에는 단 51명의 소규모 응원단으로 시작하였지만 이정후 선수의 활약과 함께 그 인기는 빠르게 확산되어 현재는 10배 이상 증가한 수백 명 규모의 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홈페이지도 운영하며 체계적인 팬 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정후 선수의 홈런은 단순한 한 방이 아닌 후리건스의 열기와 함께 자이언츠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선수와 팬이 함께 만들어낸 특별한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정후 선수는 이날 활약으로 시즌 타율을 0.285에서 0.288로 끌어올리며 반등의 기세를 이어갔으며 이번 홈런은 지난 5월 7일 컵스전 이후 6경기 만에 나온 건이자 오라클 파크에서는 무려 388일 만에 나온 귀중한 홈런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21일 이후 이어졌던 홈런 침묵을 깨뜨린 이날의 홈런은 선수 본인에게도 팀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팬들에게도 감격의 순간이 되었으며 이정후 선수의 다음 경기 또한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습니다. 바람의 손자로 불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외야수 이정후 선수가 이틀 연속 홈런포를 가동하며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정후 선수는 지난달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연타석 홈런을 기록한 바 있으나 이틀 연속으로 홈런을 쏘아올린 것은 이번이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5월 15일 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서 4번 타자이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이정후 선수는 전날 경기에서 기록한 3점 홈런에 이어 이날 경기에서도 2점 홈런을 터뜨리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정후 선수는 이번 시즌 타율 0.286, OPS 0.733, 타점 29개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팀 내에서 윌머 플로레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정후 선수는 홈런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자신은 홈런 타자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말해왔습니다. 실제로 5월 14일 홈런이 터지기 전까지 이정후 선수는 올 시즌 오라클 파크에서는 단 한 차례도 홈런을 기록하지 못했으며
앞선 4개의 홈런이 모두 원정 경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심 홈팬들 앞에서 홈런을 치고 싶은 바람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5월 초에 극심한 타격 부진을 겪고 있었던 이정후 선수에게는 반등의 기회가 절실했고 이틀 연속으로 홈런을 때려내며 자신감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이정후 선수는 총 10경기에 출전해 38타수 7안타를 기록하며 타율 0.184라는 다소 저조한 성적을 보였고 특히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원정 시리즈에서는 11타수 1안타라는 아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팀도 해당 시리즈에서 3연패를 당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정후 선수는 이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 애리조나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클럽하우스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미네소타 원정 중 팻버렐 타격 코치와 긴밀한 상담을 나눴으며 바깥쪽으로 나가는 공이 스트라이크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타격 자세에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자신의 존을 지키며 타격해야 하지만 그 공들까지 치려고 하다 보니 오른쪽 어깨가 과도하게 들어가고 좋지 않은 공에 배트를 내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참을 수 있었던 공들을 스트라이크로 판정받을까봐 억지로 스윙하게 되면서 자신도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정후 선수는 이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타격이 안 맞으면 기분이 많이 다운됐지만 지난해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고 말하며 초반에 좋았던 시기가 있었던 만큼 지금 같은 시기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나간 것은 빨리 잊고 다시 경기에 집중해야 한다. 야구는 힘든 스포츠지만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 기회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지만 그 기회가 올 때까지 나 자신을 믿고 하던 대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후 선수는 5월 14일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말 그대로 드라마 같은 반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7대4로 앞선 8회 말 마이크 야스트렘스키가 우전 2루타를 쳐내며 2-2로 상황이 되었고 애리조나는 3번 타자인 엘리엇 라모스를 고의사구로 걸렀습니다. 라모스가 최근 10경기에서 타율 4할이 넘는 맹타를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애리조나 벤치는 최근 타격감이 떨어지는 이정후와 승부를 택했습니다.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 선수는 애리조나 투수 조 맨티플라이가 던진 시속 78.9마일의 커브볼을 정확하게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시즌 어허 홈런을 기록하며 경기를 사실상 결정지었습니다. 이 홈런은 이정후 선수가 오라클 파크에서 기록한 첫 홈런이며 무려 388일 만에 나온 홈런으로 지난해 4월 21일 이후 처음입니다. 더욱이 이날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이 주최한 한국문화유산의 밤이었기 때문에 이 홈런은 그 어떤 날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약 4만 명에 달하는 관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베이스를 도는 이정후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께 정후리를 외치며 열렬히 응원하였습니다. 이정후 선수는 경기 후 외국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의 락커 앞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애리조나의 고의사구 선택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별명의 감독이 있었다면 모두가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며 최근 라모스는 타격감이 매우 좋았고 나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으며 또 라모스는 좌투수에게 굉장히 강한 편이라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한 점이라도 더 주는 게 위험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승부할 거라고 예상했고 맷 체프먼이 아웃되는 순간 나는 바로 타석에 들어갈 준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후 선수는 이날의 홈런이 너무 결과 중심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함께 전했습니다. 자신이 홈런을 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결과가 달랐더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은 경기 결과보다는 최대한 과정을 생각하려고 한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 이유를 계속 떠올리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아직 120경기 이상이 남아있고 그 경기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